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작년 하반기에 이 청약 제도가 개정이 되면서 청약 시장 자체가 이 무주택자 위주로 변하게 됐죠.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일단은 택지에 좀 청약 수요자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올해 상반기에 서울에 분양한 아파트들 보면은 청계 센트럴포레, 그리고 광진 그랜드파크, 홍제 해링턴 다 공통점이 뭔가요? 청약에 나서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이 안전마진을 보고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싼 분양 단지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나열한 이 상반기의 분양 아파트들을 보면은 분양가 자체가 애매한 거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건 맞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9.13 이후에 대출 규제 잡히고 나서 계속 침체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에 청약에 넣어야 돼 말아야 돼 혼동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포기하는 무주택자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얼마 전 홍제 해링턴 보시면은 이 경쟁률 자체도 좀 낮은 편이고요. 가점 커트라인 자체도 50점대입니다. 우린 여기를 주목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점이 낮다.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 가점이 안 되는데 백날 택지에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들 청약 넣어봤자 당첨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헛물켜지 마시고, 저는 이 2019년에 이 서울 내에도 괜찮은 단지들이 많이 분양을 하거든요. 이런 단지들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바로 다음 달에 4월에 분양 예정인 우량 단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북일에 같은 경우에도 힐스테이트, 계룡리슈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서울에서도 오늘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동부권의 강자 기름미아 뉴타운이 있습니다. 자, 북일의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하반기에 제작한 영상이 있으니까 위에 카드 누르시면 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지역은 서울입니다. 여러분이 가점대가 낮고 실거주를 하시면서 이 투자성도 높은 아파트를 찾으신다면 추천드리는 분양 단지입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놀부 스터디 카톡방을 누르시면 스터디방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터디방 정원 1,500명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2304번입니다. 자, 오늘 추천드리는 신규 분양 단지는 바로 기름 뉴타운, 그 중에서도 1제촉지구의 롯데캐슬 클라시아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는 기름 뉴타운은 과거에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이 좋은 이 노후주택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2002년 뉴타운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됐고, 이 현재 시점 2019년 이 시점에는 거의 뉴타운 사업 마무리 단계, 완성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름 뉴타운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1단지 2003년 1단지부터 2010년 9단지까지 순차적으로 지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기름역에서 가장 먼 곳이 바로 이 상단에 2구역과 4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 이 7구역, 5구역, 8구역, 6구역, 그리고 이 9구역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입주하는 게 있는데 바로 여기가 이제 기름 3촉진지구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기름 뉴타운 11단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가장 최근 2019년 2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총 이 400세대 정도 되고 평당 2,500 정도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네이버 호가 보면은 7억 초반에서 7억 중반까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이고, 이전에 보면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정릉동이거든요. 사실은 기름동이 아니라 정릉동이고, 여기에 하단에 있는 10단지도 사실 정릉동입니다. 그래서 이 적통인 기름 뉴타운은 9단지까지로 보고 있고, 현재 시세를 보면은 가장 최근에 지어져 있고 기름역에서 가까운 이 9단지가 가장 시세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기름 뉴타운의 대다수 단지가 10년 차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름 뉴타운의 가격을 움직이는 건 이 1단지부터 9단지가 아니라 이 미아 사거리역을 중심으로 한 기름 2촉진지구 센터피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름 1촉진지구 롯데캐슬 클라시아, 그리고 미아 2구역과 3구역,
얘네들이 앞으로의 대장이라는 겁니다. 이 주거벨트 라인이 최신 아파트로 구성이 됨에 따라서 이 기름 미아 뉴타운을 땡겨주는 선두 역할을 하는 대장 지역이라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도 서열이 있겠죠. 누가 가장 대장이냐? 당연히 이 센터피스입니다. 센터피스가 대장이고, 이유는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곳은 이 미아 사거리역입니다. 동북선이 이곳을 뚫고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위에 상계까지, 왕십리에서 상계까지 이 동북선이 올 상반기에 착공 예정인데, 당연히 경전철 효과는 미미하죠. 하지만 이번 경전철은 약간 다른 게 고려대 6호선을 뚫죠. 그리고 제2의 1호선, 그리고 상단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GTX 그리고 두 가지 노선을 다 이 경전철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특히 이 기름 뉴타운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도심 접근도는 굉장히 좋은데 이 강남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전철이 지나가게 되면서 강남 접근성까지 추가로 좀 확보할 수 있는 이 호재가 있다.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호재가 많다, 호재 백화점이다 라고 하기는 부족함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 기름 뉴타운은 이전부터 주거벨트 라인이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2015년 여기가 갭 투자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거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갭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름 뉴타운을 좀 아시는 분들이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아시는 분들만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대거 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센터피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 보면은 세대수에 비해서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전월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2월, 3월 넘어오는 이 구간에서 이 소진이 많이 됐습니다. 자, 이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에 대한 정보를 드리면 2019년 2월 입주를 했고요. 지금 입주 4주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일 세대 2352세대니까 굉장히 큰 대단지고요. 미아 사거리역 역세권입니다. 바로 앞이죠. 그리고 또 바로 앞에 현대백화점과 이마트까지 활용이 되고 모든 편의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엔 또 숭인시장이 있고 영훈초 중고가 또 여기에 학교가 바로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하기 굉장히 좋은 단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매매가 같은 경우에도 이 작년 하반기 미친 가격대였죠. 이 호가가 11억, 12억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는 최저가 9억 5천에서 10억대 정도로 매매가가 분포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 공급량이 좀 되다 보니까 전세가는 일시적으로 굉장히 지금 낮은 상황이고요. 전세가율은 약 45%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이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대장님이 아니고 그 아우입니다. 바로 기름 1 제촉지구 롯데캐슬 클라시아입니다. 저 말고 이 직방에서도 추천을 하네요. 롯데캐슬 클라시아. 자, 이 롯데캐슬 클라시아는 원래는 작년 10월에 분양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제도가 개정이 되고, 그리고 분양가를 굉장히 간섭하면서 뒤로 많이 밀렸죠. 많은 단지들이. 그래서 롯데캐슬 클라시아도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19년 6월에 또 분양 예정하다가 지금 요즘에 좀 분위기 좋으니까 또 분양이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달에 분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관심이 좀 있으셨던 분들은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청약에 관심 있는 무주택자, 내가 좀 가점이 낮다 이러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여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도 분양가가 좀 애매하게 나올 겁니다. 자, 우선 먼저 선배인 이 센터피스 같은 경우에는 59제곱이 조합원 분양가가 3억 5천이었고요. 84제곱이 4억 5천 정도였습니다. 일반 분양가가 1650 정도, 이 정도로 일반 분양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클라시아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이 조합원 분양가가 59제곱이 3억 7천, 84제곱이 4억 7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센터피스랑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2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근데 이 일반 분양가는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일단은 이 센터피스 일반 분양가가 1700 정도에 달했다고 치면은 얘가 한
1900대, 2000대 이렇게 해야 원래는 맞는 거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평당 2,500 정도, 그러니까 20평대는 6억 초중반 정도의 분양가가 나올 거고, 이 30평대는 7억 후반에서 8억 초반 이 정도니까 주변 시세, 기름 뭐 1단지부터 9단지까지 시세를 보고 바로 기름 센터피스랑 견적봤을 때 크게 내가 싸게 매입하는구나, 안전마진을 보고 분양을 받는구나 라는 느낌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그래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점이 좀 낮다. 저번 홍제 해링턴 같은 경우에도 50점대 초반인데도 당첨이 되셨으니까 가점이 낮은 이 무주택자분들에게는 권장드리는 그런 단지입니다. 자, 롯데캐슬 클라시아는 총 2029세대 중에 637세대가 일반 분양이 예정되어 있고요. 19제곱이 312세대, 84제곱이 297세대, 그리고 112제곱이 28세대입니다. 본인이 청약 가점이 낮고 이러면은 112제곱미터 넣으시면은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자, 가장 중요한 건 이 7억 후반에서 8억 초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아직 분양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 가격을 주고 거주를 할 가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걸 논할 땐 당연히 이제 센터피스랑 같이 놓고 봐야 되는 건데, 일단 센터피스가 이 19년 입주 아파트고요. 그리고 클라시아가 2022년도, 그러니까 3년 차가 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2022년이 되면, 그러니까 롯데캐슬 클라시아가 입주할 때쯤 되면 얘가 더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센터피스보다 더 비쌀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학교예요. 학교 공유인데, 센터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그나마 명문인 영훈초중고를 보낼 수가 있죠. 근데 이 클라시아 같은 경우에는 길을 두 번을 건너야 됩니다. 두 번을 건너서 이 송곡 초중학교 이쪽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집안이 좀 다릅니다. 이 집안이 다르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센터피스는 거의 평지예요. 약간 경사가 약간 있긴 하지만 거의 평지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 클라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뒤로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높아집니다. 약간 고바일한 소리죠. 여기 기름 유턴을 봐도 그래요. 지금 여기가 기름 3구역 동부 센트랩인데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 가격이 좀 저렴하죠. 이 저렴한 이유가 역에서도 거리감이 좀 있고 오래됐고 브랜드 파워도 좀 낮고 뭐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들도 보면은 좀 언덕배기 높은 지역 아파트들 보면은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클라시아가 센터피스를 넘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를 약간 집안 자체가 약간 오르막이 형성되어 있는 집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좀 지저분합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알게 될 텐데 여기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여기가 굉장히 좀 지저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하나의 좀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시아는 형을 넘을 수 없는 뭐 이러한 운명을 타고난 아파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현재 시점으로 맞춰서 얘기를 할 때 지금 센터피스가 9억 5천에서 10억 5천 정도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놓고 봐야죠. 그래서 7억 후반에서 8억 초반대로 분양을 받게 된다면 거의 안전마진은 1억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웬만한 이 재개발 지역들 그리고 분양받는 지역들 안전마진은 거의 폭이 뭐 1억 정도 내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실거주를 할 거라면 장기간으로 잡고 여기에 거주를 하신다면 나중에 큰 미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이 좋은 지역임은 분명합니다. 아직도 미아에는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 새로운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이 주변을 채워 나갈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주 수요 발생하고 새로운 입주민들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인구가 계속적으로 채워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지금 다 재개발이잖아요. 재건축하는 게 아니라 재개발이고 새로운 인구들은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동네다 보니까 여기에 주안점을 두셔야 되고, 그리고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동북선 경전철이 올 상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보시면 왕십리부터 제기동을 거쳐 고려대, 미아사거리,
그 다음에 하계, 상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환승 지점들 한번 보세요. 일단 하계 가면은 7호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고려대, 여기서는 6호선, 제기동 1호선, 왕십리는 뭐 다 다니죠. 다 다니고 분당선까지 다니니까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는 게 바로 이 점입니다. 분당선하고 7호선이 연결이 되니까. 그리고 이 기름 미아 뉴타운의 장점은 쾌적성입니다. 주거 쾌적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만족도가 높고 거의 기름 뉴타운에 사시는 분들은 다른 단지나 넓은 평수로 이사를 다니시지 다른 곳으로 가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사를 갔다가 여기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살기 좋았다, 애 키우기 좋았다. 이 지역도 그간 저평가됐던 이유가 바로 혐오시설이거든요. 홍등가, 이 혐오시설 때문에 좀 눌려있던 지역인데 기름 뉴타운은 마무리 단계지만 아직 미아에 개발될 수 있는 단지들이 꽤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쭉 지켜보면서 거주를 하신다면 내가 분양받은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다. 전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로 보면 충분히 9억대 가치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분양가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뭐 7억 후반이다. 그럼 땡큐고 무주택자시라면 8억 중반에도 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요즘 분양가가 높아서 청약에 대한 열기가 식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청약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게 기회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약 점수 낮으신 분은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 기름 뉴타운을 모르셨다면 정보도 좀 파악하시고 임장도 가시고 여기 보시면 또 분양 안내받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눌러서 또 분양 안내도 받고 이런 흔치 않은 기회를 기회라고 알아차리고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클라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사실 일반 분양 받으시는 것보다는 이 재개발 조합원이 되는 게 이익입니다. 아까 이 클라시아 조합원 분양가 제가 얼마라고 했죠? 59제곱이 3억 7천, 84제곱이 4억 7천. 근데 일반 분양가는 얼마예요? 59제곱미터가 6억 초중반, 그리고 84제곱미터가 7억 후반에서 8억 초반 이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차이가 얼마란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청약 가점을 계속 모아서 이렇게 일반 분양 기다리시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재개발 지역 잘 찾아서 조합원이 되는 게 낫겠습니까? 자, 이 지역만 보더라도 미아 사거리역 상단 보시게 되면은 미아 2구역하고 3구역이 있습니다. 2구역 같은 경우에는 3,500세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3구역은 사업 시행인가 전 단계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 주변에만 봐도 장인 뉴타운 있죠. 그리고 하단에 이문 휘경 뉴타운 있죠. 재개발 천지입니다. 동부권은. 이런 것들이 기회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다음 달 분양 예정인 롯데캐슬 클라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